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오직 카메라만 보고 샤오미의 CC9 프로를 구매를 했지만 비싼 몸값 덕분인지 그리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AP를 탑재한 레드미 K30을 네이버 리퍼비시 팩토리 포럼에 개인 블로그 리뷰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AP를 제외한다면 여러 부분에서 CC9 프로에 비해서 부족한 점들이 보이지만 가격 때문이라도 분명히 어필이 가능할 거라는 협찬사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고요. 연말이라서 이리저리 시간 쪼개기가 힘들어서 리뷰 시작이 조금 늦어졌지만 개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레드미 K30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어떤 걸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되어 있고요. 텍스트와 사진이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레드미 K30의 스펙을 먼저 살펴보자면 레드미 K30은 AP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지난 9월 판매가 시작된 홍미노트 8 프로와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홍미노트 8 프로 출시 당시에도 스냅드래곤 730G를 탑재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었지만 결국 이 AP를 탑재한 레드미 스마트폰은 K30이었다는 걸 테고요. 120Hz의 고주사율과 조금 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제외한다면 카메라나 메모리의 구성, 그리고 배터리 용량까지 모두 홍미노트 8 프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홍미노트 8 프로의 미디어텍 헬리오 G90T의 성능이야 제 리뷰를 포함해서 구매한 다른 분들도 만족한다는 후기가 대부분이지만 K30은 미디어텍 AP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아울러 한 달 앞서 발표된 샤오미 CC9 프로의 높은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로 발표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홍미노트 8 프로의 중국 출고가가 200위안 정도 인하가 되어서 가격 차이는 좀 벌어졌지만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때문이라도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볼 만한 기기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이 레드미의 K30, 이전의 샤오미 레드미 스마트폰들과 이 레드미 K30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 우상단에 있는 듀얼 펀치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듀얼 펀치홀은 20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와 함께 200만 화소의 신도 카메라를 탑재한 덕분에 이제 아웃포커싱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는 게 가능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IPS LCD,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설정에서 리프레시 레이트라고 해서 주사율을 120Hz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가 120Hz고요. 이 120Hz를 60Hz,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드가 바로 이 6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이고요. 고주사율로 해서 화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드미의 K30입니다. 이 레드미 K30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상단에 최대 6400만 화소를 자랑하는 쿼드 카메라가 이 중앙에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라인을 따라서 아래쪽에 레드미라는 브랜드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K30의 이 쿼드 카메라를 감싸고 있는 홀로그램 서클 디자인이 이제 후면 디자인의 특색이라면 특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앞선 스펙에서 보셨다시피 이 후면 카메라의 구성은 앞서 출시된 홍미노트 8 프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메인 카메라 정도 외에는 그 품질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프레임의 구성은 기존의 샤오미 레드미 스마트폰들과 크게 다른 부분은 보이질 않는데요. 상단에는 왼편에 리모트 사용을 위한 저격선 단자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세컨드 마이크, 그리고 하단에는 USB-C 포트를 중심으로 왼쪽에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오른쪽에는 3.5mm 이어폰 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좌측 프레임에는 이렇게 심슬롯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심슬롯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홍미노트 시리즈에 주로 탑재가 되던 2 플러스 1의 하이브리드 심 트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끝부분에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샤오미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스플래시 프루프 정도의 생활 방수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프레임에는 이렇게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K30은 이 지문인식 센서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샤오미 스마트폰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듀얼 펀치홀,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를 겸한 이 전원 버튼 외에는 무난무난한 디자인의 스마트폰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6.67인치의 IPS 디스플레이, 그리고 4500mAh 대용량 배터리, 손으로 잡았을 때는 당연히 묵직하다는 느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스마트폰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영상 시청과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대용화되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작은 스마트폰을 찾기보다는 이런 무거운 무게와 크기에 적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드미의 K 시리즈. 이 K 시리즈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바로 공룡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소개를 해드렸던 K20 프로와 마찬가지로 구면에 이렇게 불을 뿜는 공룡 아이콘이 박스에 인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박스의 구성품은 K30 본체와 함께 충전기와 케이블, 그리고 TPU 케이스와 간단한 보증서 등의 시류가 이 구성품의 전부입니다. 이 번들 충전기의 경우에는 예전에 미9에 탑재되던 최대 20V 1.35A의 27W 충전기가 번들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다지만 IP-LCD를 탑재하고 있어서 배터리 소모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이 번들 충전기가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성비 스마트폰의 대명사라면 아직도 홍노트 시리즈를 꼽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지금도 적당한 성능에 2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니만큼 홍노트 시리즈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스마트폰이라는 데에는 저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홍노트 시리즈 이제는 조금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홍노트 8 프로가 UFS 2.1을 탑재하고 출시가 되었지만 미디어텍 AP를 탑재를 하면서 신뢰성 면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샤오미 CC9 프로를 구매하기에는 가격대가 2배 가까이 치솟아 버리기 때문에 그 또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스냅드래곤 AP에 대한 신뢰, 그리고 UFS 2.1을 탑재해서 체감 성능까지 끌어올린 레드미 K30이 이런저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다 고만고만한 기기들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가격대 성능비가 어떤 기기가 가장 훌륭할런지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개봉은 여기서 마치고요. 곧 다른 리뷰를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